운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는 뭔가? 여긴 어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빅뱅 패러다임 속에서 제 몸 안에 있는 원자는 모두 우주의 산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나이 137억 년, 전 우주가 다 필요했다. 이러한 환경이 우리 지구 외에 어디 다른 곳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스스로 초신성의 후예라고 부릅니다.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고갱의 그림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후기 인상파 고갱의 이 멋진 그림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원시인의 입장에서 하늘에 있는 그 점들은 다 뭐였을까요? 종종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뭐였을까요? 해성 혹은 유성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행성의 운동 법칙을 파악하게 되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천체들을 이해하면서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힘들과 운동 법칙들을 깨우치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먼 우주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데 저게 다 뭐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건 다 뭐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빅뱅 이론은 단지 최초에 제시됐던 것처럼 그냥 우주는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관측 중심의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우주가 작은 점에서부터 출발해 오늘까지 오게 되는 과정 중에 과학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또 설명 가능한 다양한 아주 흥미로운 현상들을 다 내포하고 있고요. 지금 우주를 좌우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가지 힘, 그 힘의 기원조차도 우리가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팽창은 힘들이 독립되면서 만들어낸 우주의 급격한 팽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는 오늘날 우리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발현입자들, 양성자와 중성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처음 3분 동안 다 마련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됐고요. 빅뱅 이론은 뭘 하나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빅뱅 이론은 우리 인류 문명의 결정체입니다.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지고 그 어떤 한 이론이나 깨달음도 만일 빅뱅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거는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흥미를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흥분하면서 전달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우주 배경 복사의 등방성뿐만 아니라 비등방성입니다. 깨알같이 다른 지역마다 다른 온도,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밀도,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우주 초기에 전 우주를 하나의 악기 삼아 팽창시키면서 불었던 조물주의 악기, 연주, 그거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잡음 속의 잡음처럼 보였던 그 깨알 같은 비등방성이 137억 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우주의 거대 구조를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거대 구조는 조화 모형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조화 모형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우주의 나이, 우주의 에너지 구성, 암흑물질의 성질,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우주 거대 구조의 관측된 내용들을 재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주의 은하,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1000억 개가 넘는데 이 은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그런데 그 은하의 기원, 작은 은하, 큰 은하,
납작한 나선은하, 공과 같은 타원은하, 모형이 불규칙한 은하,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기체와 별뿐만 아니라 수십억 태양 질량에 달할 수도 있는 초거대 블랙홀까지 우리가 빅뱅 조화 모형 패러다임 내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태양은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태양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서 그 에너지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자라고 우리들도 인간답게 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과 같은 별들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귀하고 중요한 원소들을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것입니다. 태양 이전 세대의 별들이 만들어서 우주에 환원한 원자들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 세대에 있었다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별들이 더 많은 양을 우주에 환원해 준 결과로 빚어진 일입니다. 그럼 빅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우주에 고등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있을까요? 좀 일찍 만들면 되지 왜 굳이 137억 년 맨 마지막 후반부에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 137억 년이 다 필요합니다. 최초의 별이 탄생했을 때 우주의 나이 1억 년에서 10억 년일 때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어요. 얘네들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해서 몇 개 복잡한 원자를 만들고는 그 별들은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2세대 별들이 제대로 된 원소의 생산을 담당했습니다. 우주에 많은 원소들을 만들고 제공하고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5, 60억 년이 또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빅뱅 후 거의 한 90억 년 됐을 때 3세대 별이 탄생을 합니다. 그 별이 태양이에요. 누가 줬는지 모르는 수없이 많은 유산을 가지고 이제 탄생을 하다 보니 그 행성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원소들을 활용해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자연이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인류를 만들고 싶었다. 자연이 목적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단 하나의 인류를 이곳 지구에 만들기 위해서도 우주가 137억 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초기 거의 100억 년은 기초작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 한 곳에 요거를 만들기 위해 곳곳에 다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급행창 때 시작한 기초공사로 모든 것이 다 함께 시작을 한 겁니다. 항성계가 만들어질 때는 갖고 있는 물질들이 원반을 형성하면서 그 원반에서 뭐 소행성도 만들어지고 행성도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행성들이 대부분 다 같은 방향으로 자전도 하게 되고 공전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신기할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한 배에서 났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우리 은하만 해도 1000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이 있다고 했으니 그러면 또 지구와 같은 환경, 혹시 저와 같은 인간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별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100개 중에 지적 생명체 탄생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별은 1개도 안 돼요. 100개 중에. 왜냐하면 질량이 너무 크면은 짧게 살고 죽어버려가지고 생명체가 발현할 시간이 없고요. 생명체 발현하려면 최소한 10억 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태양보다 2배 이상 밝은 별들은, 큰 별들은 전부 다 그 자격이 없습니다. 태양보다 작은 별들은 자외광을 충분히 내지 못해서 자외광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별들은 뭐 생물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행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행성 중에 너무 가까이 있는 애들은 별에 의해 조성력 때문에 기체를 다 대기를 빼앗겨 버려서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고 또 내 행성들은 물을 받을 수가 없고요. 너무 멀리 있으면은 또 온도가 너무 낮아서 태양빛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성의 공전 궤도가 너무 지나치게 원궤도에서 벗어나서 찌그러지면
여름과 겨울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낮과 밤이 뭐 수백 도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실제로 화성에 가면은 낮과 밤의 온도가 200도씩 차이가 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행성이 너무나 드물거든요, 지금. 뿐만 아니라 행성의 성질도 중요합니다. 별로부터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 대기를 갖기가 어려워요. 생명이 허용이 안 되죠. 지구의 자전축을 누가 이렇게 탁 쳐가지고 23.5도 기울여 놨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시사철이 있어서 적도도 시원한 때가 오고 남극, 북극도 따뜻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가 온도를 항온으로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지 않았더라면 적도는 언제나 이글이글 타오르는 곳이 되고 남극, 북극은 완전히 언제나 동토가 될 것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지구에 자기장을 만들어줬어요. 안쪽에 있는 멘틀 때문이겠죠. 자기장 때문에 태양에서부터 굉장히 위협적인 태양풍이 오는데, 그 태양풍이 반 알렌데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전부 다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행성들이 다 이런 자기장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성계 내에는 소행성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 소행성들이 궤도 운동을 하다 잘못해서 행성을 들이받으면 마치 6,500만 년 전에 지구에 소행성이 하나 들이받아서 지구에 있는 전체 공룡을 멸종시킨 것처럼 그러한 절멸의 시기가 너무 자주 오게 됩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절멸의 시기가 평균 한 1억 년에 한 번씩 왔는데, 소행성이 너무 지나치게 많거나 원궤도에서 벗어난 그러한 항성계의 경우에는 소행성들이 완전히 언제 올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주변에 날아다니는 게 되는 거죠. 이러한 조건을 하나 둘씩 따지다 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별들이 필요할까? 또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필요할까? 그곳에서 단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인류를 만들기 위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빅뱅 패러다임 속에서 제 몸 안에 있는 원자는 모두 우주의 산물입니다. 빅뱅이 직접 만들었던, 아니면 별을 통해 만들었던. 그래서 제가 저를 스스로 초신성의 후예라고 부릅니다. 태양계는 제가 매일 즐겨 먹는 강냉이 하나가 비슷합니다. 단 하나의 강냉이를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전체가 같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제가 가우디의 아주 유명한 그 교회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스러운 가족이라는 뜻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교회 전경을 갖고 왔습니다. 1883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한 건물이에요. 근데도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노력을 하여 문명을 다 바쳐서 이 건축물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는 이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물의 왼쪽에 서쪽 세 번째 첨탑에 있는 창문 하나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저 꼭대기에 있는 신빙 하얀 색깔 창문 하나, 그걸 보며 거기에 깃들어 있는 비둘기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거 하나면 돼. 나머지 거 뭐 더 큰 건물 이거 뭐 필요 있어. 이상하게 생겼구만. 이해하기도 힘들어. 나는 요 첨탑 하나면 돼. 내 세계야 이것은. 나에게 내 생물권을 충분히 보장해 준다. 하지만 이 문명은 이 거대한 멋진 건물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이 작은 첨탑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8, 90억 년이라는 빅뱅 역사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도 인류는 45억 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우리 지구 외에 어디 다른 곳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워낙 우주에는 큰 숫자의 천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을 우리가 배제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가치가 결코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은하에 나 외에 또 하나의 지적 생명체가 언젠가 존재했다고 치더라도 갑자기 제가 우주에 대해 엄청나게 감사하거나 고맙거나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 감동이 2분의 1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나이 137억 년, 전 우주가 다 필요했다. 여기 서서 얘기하는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멋진 하나의 패러다임, 생각할 수 있는 틀을 갖게 된 것은 참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것이 뭔가 부족해서 수정이 되거나 혹은 패러다임 자체가 무너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하루하루 사는 데 굉장히 큰 힘을 얻고 그리고 멋지게 내일을 기약하고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6강이나 버텨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